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그는 용감했다. 그는 현명했다. 아니, 그는 비겁하고 비굴했다.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최 권한 대행은 말이죠, 걱정하던 대로, 제가 우려하던 대로 결국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2사람 했었죠. 그 중에서 정계선 후보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참 후보자, 이렇게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말이죠, 그 임명의 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선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을 시켜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참 말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러면은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빠른 결정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러면 결정을 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심판을 했느냐, 불편부당한 심판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그 헌법재판관 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그분들의 어떤 불편부당한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선출을 하자, 추천을 하자, 그렇게 해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명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2사람인데요. 서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판사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누구냐면은 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있는 정계선 판사,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있는 마은혁, 2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 정계선 후보, 마은혁 후보, 공교롭게도 말이죠, 서부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였습니다. 또 말이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그리고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곳이 바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우리나라 법원의 중심인가요? 거기만 인재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경사가 난 겁니다. 자, 거기에 있는 그 정계선 판사를 임명을 했고요. 마은혁 판사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으면은 추후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최대행이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한 사람, 국민의힘 한 사람, 추천한 사람 해서 뭐 숫자를 맞추고 그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정계선 후보는 말이죠,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었죠.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분은 제책 대상이다, 아니면 누군가는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계선 헌법재판관 지금 임명이 됐으니까요, 재판관의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연수원 34기인데 벌써 장년이 됐네요. 24년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그 변호사의 시국 선언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안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말이죠, 변호사 100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부는 남남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중심축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인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말이죠,
최대행은 잘못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우리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정계선 재판관 내가 임명할 테니까 무조건 탄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이야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말이죠.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있는 한 이게 공정하게 심리가 되었다, 결정이 되었다,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불시에 불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전임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탄핵될 줄 뻔히 알면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한솥밥을 먹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이죠. 결론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입장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배신의 정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말이죠. 한 대행을 물먹이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아주 돈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것이죠. 저는 말이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 여러 장관들이 국회에 불려 나와서 막 답변하고 대화하는 거 봤습니다. 봤을 때에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말이죠. 이 최상목 이 대행 같은 경우는 그분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그 얼굴에 아주 전형적으로 배신과 비굴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말이죠. 탄핵을 되고 난 다음에 이 최상목 씨가 대행을 직무를 수행할 때 엄청난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올 것이 오가야 말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전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군인들의 활동은 내란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선포하고 2시간 여분 만에 바로 해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계엄은 말이죠. 군인들이 질서를 잡으니까 군인들이 출동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똥별들이 말한 거 말이죠.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잖아요. 아니 과반이 안 되었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과반이 안 됐으면은 못 들어가도록 막으면 좋잖아요. 끄집어내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그냥 막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거짓말을 하더라도 말이죠. 무엇인가 아무도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이죠. 우리는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자랑보도한 김정은 정권, 김일성 시체 영생교도, 그거는 국가를 안 그러죠. 거대 종교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 무리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없다면은 또 종북주사파가 없다면은 이 나라의 간첩, 고정간첩, 난파간첩 그것만 없다면은 말이죠. 중국, 러시아 이런 아주 엄청난 세력만 없다면은 우리나라에 말이죠. 공산주의가 있든 사회주의자가 있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절대로 종북 주사파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이재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면 우리가 좀 걱정을 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이석기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박선원이라는 말이죠. 1심의 간첩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리고 범죄인 아닙니까? 전과사본, 형수쌍욕, 입을 말을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12개의 혐의를 가지고 5개 재판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말이죠. 지금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을 통해서 빨리 하는 이유는 자기의 그 사법 리스크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 다가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우리 국민들은 속 안 넘어가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말이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말이죠.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평안해서 든든히 갈 수가 있고, 그야말로 세계에 우뚝 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 말이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람 옆 정부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계셔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